네, 안녕하십니까. 자, 3D맥스를 이용해서 아파치 헬기가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영상 1편에서는 자연물을 제작을 할 건데요. 자연물이라 하면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 재질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스 재질의 범프 맵의 믹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해서 리얼한 물 표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또 물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환경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커스터마이즈 있죠? 메뉴바에 커스터마이즈를 누르게 되면 거기 중간에 커스텀 디폴트 스위처가 있어요. 자,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디폴트 세팅은요, 맥스 레거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스캔은 아미라이트로 해주시면은 저처럼 밝은 UI를 활용할 것이고요. 맥스 레거시는 옛날 스캔라인 렌더러 방식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맥스로 하시게 되면은 아놀드 렌더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맥스 레거시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렌더링이 스캔라인 렌더러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러니까 재질 창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옛날 방식의 재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셋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껐다가 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맥스를 껐다가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맥스를 껐다가 켜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좀 이렇게 밝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렌더 셋업이 있죠. 네, 그거를 눌러서 렌더러가 스캔라인 렌더러로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유니트는 인치 단위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즈 눌러주시고 유니트 셋업,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에 시스템 유니트 셋업이 있죠. 네, 그거를 인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오케이. 나머지도 그대로 놔두고 오케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스퀘어 클릭. 스퀘어는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사이즈는 좀 크게 할게요. 자, 렌스는 2000, 자, 위드는 2000.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세그먼트는 많이 줄게요. 80, 100까지 올릴까요? 100. 네, 이렇게 면을 많이 추가하는 이유는 부드러운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키보드에 F4, 네, F4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많이 나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모디파이 리스트에 자, 디스플레이스라는 거를 찾아주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디스플레이스에 맵을 이제 넣어 줄 건데요. 제가 제공한, 자,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스 맵이 있죠. 네,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지금 여기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 주시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그대로 여기 맵 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맵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자, 리무브 맵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적용된 이 맵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삭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윈도우 그 탐색기에서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 넌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여기 창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비트맵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맵을 오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스트렝스가 있는데, 자, 요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검정색 화이트, 그쵸? 여기 보시면 요 하얀색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더블 클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은 평지 형태가 되고요. 요 하얀색들은 그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구글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텍스처, 뭐 디스플레이스 텍스처 또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이 검정색의 영역이 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 여기 좀 상당히 이제 뾰족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물체의 세그먼트가 많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블러가 있죠. 이 블러의 수치를 올려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 값을 이용해서 요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스트렝스를 조금 더 조절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 산의 지형을 많이 주려면 이제 높게 주시면 되고, 낮게 주시려면 낮게.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350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은 플래너로 그대로 기본값을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맵을 이제 입혀야 되겠죠. 자, 재질창을 눌러주시고요. 자, 재질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슬레이트가 있고 콤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재질창을 불러올 때는 콤팩트 머티리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질 창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 3 곱하기 2의 배열로 이렇게 배치를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각 그 재질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그 옛날 정통 방식의 스탠다드 재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스탠다드 재질을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를 주시냐면은 블렌드 모드를 적용을 해주세요. 자, 이 블렌드 모드는 그 두 가지의 맵을 섞을 때 사용하는 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형 맵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카드 올드 머티리얼로 체크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머티리얼 1, 머티리얼 2 이렇게 마스크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뭐 약간 푸르른 뭐 그런 그 솔나무 뭐 그런 이미지를 넣어주고, 두 번째는 뭐 땅이라든지 그라운드 또는 뭐 바위 이미지 그런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는 마스크 맵을 넣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섞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머티리얼 1을 눌러준 다음에, 자, 디퓨즈 옆에 자, 넌을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비트맵. 네, 그러면 거기 에버그린이라고 있죠. 자, 에버그린을 선택을 해서 여기 뷰를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이런 사진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자, 오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타일이 있습니다. 자, 요 타일링은 한 20개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요 샘플 슬롯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show and result를 요거를 이제 껐다 켰다 이렇게 해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맵이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진 형태고, 이거는 이제 스피어에 감싸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20개가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또 올라가겠죠. Go to parent.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야 되겠죠. 자, 또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자, Material 2 또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디퓨즈 옆에 또 none을 또 눌러주고, 비트맵을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는 락스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요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 네, 이렇게 바위에 이미지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픈.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요거 눌러보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맵이 이제 보이게 되죠. 여기도 타일링을 한 20개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뭐, 10개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한 15개로, 네,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올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 Go to Parent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그 에버그린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바위의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다시 또 올라올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일단 넣기 전에,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창을 이제 꺼내 놨어요. 자, 믹스 어마운트가 있는데, 요거를 자, 올려주게 되면은, 아까 그 바위와 그 다음에 이 솔나무 이미지가 이렇게 섞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50%를 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반반씩 맵이 섞이는 거죠. 자, 요거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제 바위 쪽에 가까운 맵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0 쪽에 내리게 되면은, 그 솔나무 이미지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트랜지션 존이 있잖아요. 예, 요 수치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성능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스크를 넣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똑같이 비트맵. 자, 이번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 맵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좀 전에는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하얀색과 이 검정색을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요. 원래 마스크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얀색이 대부분 이제 보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이제 투명하게 빠지는데, 여기서는 마스크의 역할은 그 에버그린과 그 다음에 그 바위의 그 이미지를 하얀색과 검정색 영역에 나누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자,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올라올게요. Go to Parent. 자, 그리고 다음에, 자, use 커브가 있죠. 자, 요거를 체크를 하고, 자, 요거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샘플 타입을 박스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박스로 바꿔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use 커브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자, 뭐 변화가 없죠. 그러나 use 커브를 켜주고 이 수치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마스크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하얀색의 영역이었잖아요. 아까 그 요 이미지를 이제 잠깐 확인해 보면은, 그렇죠? 요 부분이 하얀색 영역이 그 솔의 어떤 솔나무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검정색 영역은 이제 바위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디스플레이스 맵을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자, 밑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아웃풋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를 포토샵에 가서 하나를 더 카피해서 그거를 마스크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인버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굳이 그러니까 포토샵에 가서 할 필요가 없고, 네, 여기에서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인버트를 해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이거를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아까와 반대 개념으로 지금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예, 요 부분이 그 아까 하얀색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검정색의 영역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사인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해보면 알겠죠? 자, 여기가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는 언제든지 그 오브젝트의 컬러를, 예,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F4를 꺼서 확인하면 더 잘 보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바위의 이미지가 안 보이는데, 자, 그거는 렌더링 하면 나오고요. 요거는 지금 그리드죠? 그리드. 그쵸? 여기 좀 살짝 보이는데, 요거는 키보드에 G를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요런 느낌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타일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약간 느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재질창을 다시 열어서 두 번째 그 아까 그쵸? 락스턴, 예, 그 바위 이미지로 다시 들어가서 요거를 한 10개 정도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예, 탭키를 사용하면, 예, 요 수치를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또는 Shift 탭이죠. 네, 어쨌든 10 정도 주니까 조금 더 커졌죠. 그럼 요거를 한번 5 정도 한번 타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럼 5 타일이 한 5 정도가 되니까, 예, 적절하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의 이 소나무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싶다. 예,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상위 메뉴로 올라가서, 자, 요거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극단적으로 하면은 여기가 좀 경계 라인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 제어를 해주시고 렌더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형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플레인을 여기다 하나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퀘어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자, 여기가 뭐가 되나요? 이제 물의, 예, 형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높이에 따라서, 예, 넓은 바다가 되고, 그쵸? 예, 이렇게 살짝만 올리게 되면은 약간 가뭄에 찌든 그런 뭐 약간 그런 냇가 같은 형태를 줄 수도 있고요. 예, 요런 거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요 스트렝스 값을 활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것도 바뀌게 되니까, 예,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예, 많이 올려주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림자로 인해서 좀, 예,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되죠. 네, 이건 뭐 정답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뭐 제 거랑 비슷하게 하려면은 이 높이 값을 보고, 예,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좀 넓게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재질 창을 또 열어 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물입니다, 물. 자, 그럼 요거는 이름을 예, 지형이라고 썼고요. 자, 요거는 네, 물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레거시를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레이 트레이스라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또는 OK를 눌러도 되고요.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레이 트레이스 재질로 바뀌게 되는데, 레이 트레이스는 주로 반사체, 뭐 금속이나 뭐 이렇게 물 같은 형태를 만들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플렉트가 이제 반사의 율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반사체의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플렉트가 현재 검정색인데 이거를 하얀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사체가 상당히 심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물의 색상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퓨즈 옆에 있는 이 컬러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색깔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치수를 뭐 한 90, 125, 네, 한 155. 네. 조금 흐린데 다시 한번 조절해 볼게요. 124에 한 154. 네, 그 정도로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반사는 한 50 정도로 줄게요. 자, 여기 밸류가 이제 명도인데 여기다가 50을 주면은 이렇게 전체가 50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그 트랜스페어런시는 이제 투명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얀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체가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색상을 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한 190, 그 다음에 218, 네, 여기는 221.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 푸르스름한 그런 정도의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프 맵을 이제 넣어 주어야 되는데, 자, 범프 맵을 넣기 전에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페큘러는 이제 하이라이트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대략 140 정도로 좀 세게 주고, 글로시니스는 이제 광택이거든요. 자, 여기는 한 60.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범프가 있어요. 자, 이 범프의 그 옆에 넌을 이제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믹스를 선택을 합니다. 믹스는 이제 두 가지의 맵을 또 섞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컬러 1과 이제 컬러 2가 있는데 첫 번째의 맵을 자, 노이즈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노이즈의 값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이즈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레귤러는 이제 보통, 그 다음에 프랙탈은 좀 약간 심하게, 터뷸런스는 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 중, 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랙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는 이제 이 노이즈의 크기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0.5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show and insert를 이렇게 끄게 되면은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적용했을 때, 요거는 그 적용하기 전에 이 순수한 그 노이즈 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는 0.5로 일단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물결을 좀 웨이브를 좀 강하게 해주시려면은 사이즈를 좀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는 여기서는 약간 회색으로
한 14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약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요거 눌러주시고, 자, Go to Parents. 상위 메뉴로 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2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웨이브라는 걸 적용을 할 거예요. 노 맵을 또 눌러주고, 맨 아래쪽에 보면 웨이브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고, 또는 더블 클릭. 자, 또 들어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how and Result를 꺼보게 되면 이런 웨이브의 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네, 그럼 여기서는 웨이브 셋을 10개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웨이브 랜백스를 최대값을 8. 네, 그 다음에 웨이브 레디우스는 80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니멈이죠. 미니멈은 이제 5. 네, 웨이브의 높이의 미니멈, 요거는 이제 최대 높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오토키를 키고 슬라이더 바 움직인 다음에 이 페이지 값을 조정하게 되면 물결이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수압을 눌러서 요거를 반대로 네, 처리를 해서 좀 강하게 주는 효과를 줄게요. 그래서 검정색이 컬러 1이 되게끔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Show and Result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이런 바닷물 같은, 예, 바닷물은 아마 아닐 거예요. 예, 요게 웨이브가 조금 작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물을 F4를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요걸 선택한 다음에 이제 상위 메뉴로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눌러 주시면 돼요. Assign. 네, 그리고 렌더링을 이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물의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여기에다가 주전자라든지 어떤 다른 물체를 이제 올려놓게 되면은, 네, 느낌이 나오게 되죠. 또 여기는 그 빛이 들어가야지 그 느낌이 또 살아납니다. 자,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으로 해준 다음에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워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조명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는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포토메트릭은 쓰지 않고요. 일단은 스탠다드에 있는 라이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눌러 주십시오. 혹시 포토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예, 어쨌든 스탠다드로 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 다이렉트, 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레이저 광선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약간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약간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빛이 나오는 곳이죠. 너무 좁죠. 네, 그래서 모디파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림자는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섀도우 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일단 레이트레이스, 그 다음에 인텐시티 컬러를 눌러서 멀티플라이어는 그냥 기본값 1.0, 그 다음에 디렉셔널 파라미터를 눌러주고 핫스팟, 그 다음에 폴로프가 있죠. 이 핫스팟의 수치를 예, 크게 예,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요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 오버슈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오버슈트를 끄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빛이 여기만 나오죠. 예, 요 공간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버슈트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방향대로 빛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요 크기를 오버슈트를 끄고요. 예, 큼직하게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보다 더 크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럼 우리는 요 정도로 주고요. 그러면 오버슈트를 체크를 하고, 그럼 요거는 마무리를 짓고, 이게 이제 태양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이 지형의 건너편에 있는데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요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쪽이 너무 어둡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이 반대편에다가 보조 조명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레이트를 눌러준 다음에 옴니라이트를 이쪽 반대편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자, 요 옴니라이트는 탑에서 해도 되고 뭐 프론트뷰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는 임시로 끕니다. 여기는. 왜냐면은 이게 메인 조명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는 그림자를 주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모디파이로 다시 이동할게요. 수정을 하시려면은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섀도우는 꺼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밝게 나오면서 그러면 아까 태양의 그림자가 없어지게 되겠죠. 너무 이 빛이 세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의 보조 조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텐시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좀 아주 약하게 뭐 한 0.3 정도로 떨어뜨려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밝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카메라라든지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뭐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주전자를 임시로 하나 또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잠궈 놓고 그 다음에 공중에도 하나 이렇게 띄워 볼게요. 좀 상당히 좀 밝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어둡게.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밝게 나와야 되니까 0.3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주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지금 빛이 0.3이라는 수치로 빛이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0.3만큼 퍼지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를 바 어테뉴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빛이 그라디언트의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엔드의 수치를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처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크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강해졌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느낌의 조명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0.35라는 수치 때문에 상당히 약한데 요거를 다시 1로 올려놓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빛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좀 적절하게 다시 조절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1로 주고요. 자, 요거는 니어 스타트는 0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여기가 1이잖아요. 1이라는 수치가 점점 0으로 바뀌는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이 지금 상당히 어둡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하늘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하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반사되는 것들도 좀 뭐 약간 사실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하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를 크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하늘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물체의 표면이 지금 바깥쪽으로 이제 향해져 있는데 이 물체의 그 방향을 면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로 가서 여기에 가서 뭘 적용하냐면 노멀이라는 거를 적용해요. 노멀을 적용하게 되면은 면의 방향이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 하늘의 재질을 여기다가 하늘의 맵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창을 열어주고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저장하냐. 자 디퓨즈 옆에 또 넌을 눌러주고 또 비트맵 그 다음에 스카이를 불러옵니다. 오픈. 자 그리고 어사인 미리 보려면 요거 눌러주면 돼요. 그럼 하늘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하늘은 그 약간 광이 나야 돼요. 광. 그래서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요. 0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색하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시점이 이제 이 정도의 각도가 될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F4를 잠시 끌게요. 자, 여기 맵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보통 여기를 이제 심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심이 뒤쪽으로 오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 2편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헬기를 불러와서 이 물을 따라서 날아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사용된 그 맵은 어떻게 이제 찾아서 적용을 하냐면, 아까 그 소나무 이미지는 그 에버그린 텍스처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락 텍스처, 바위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락 텍스처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아까 그런 바위 이미지를 찾아도 되고요. 또는 스톤, 돌의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꼭 바위가 아니더라도 그 그라운드 그 텍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땅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여기 좀 보니까 지금 뭐 마블 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다운받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다운받아서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하늘도 마찬가지로 스카이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서 좀 아까 사용된 하늘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늘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영상 1편에서는 이렇게 그 자연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지형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해당되는 그 재질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영상 2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기가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